네, 안녕하세요. 귀하게 준비한 부동산 정보 넘버원 기준입니다. 오늘은 그 지역주택조합 위험 요소 구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지역주택조합의 위험 요소가 이제 무엇이냐? 보통 이제 그 조합에 그 가입하실 때 이제 그 가입 전에 그 상담 받으실 때 가입을 유도하는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시는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가입 전에 이렇게 좀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면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확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구분을 해서 나타난 건데, 먼저 그 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가입 전에 이제 뭐 토지 확보가 100%가 됐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토지 확보는 토지 사용 승낙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 확보를 얘기하는 건지 계약을 얘기하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 왜냐면 토지 확보는 토지 사용 승낙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80% 이상 받고 뭐 요즘에 법이 개정돼서 15% 정도의 소유권을 갖고 오면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나는 건데,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가 진짜 본격적인 그 조합 사업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확보 말고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확보만 뭐 100% 됐다고 의미 없습니다. 계약이 돼서 나중에 소유권을 받아와야 사업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토지 확보가 아닌 그 토지 계약에 대해서 좀 100% 됐는지를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토지 계약이 50% 됐다고 또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참고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토지는 뭐 지방에 뭐 10개 이하 필지, 뭐 토지 작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필지가 아닌 서울 도심권 내 지주관계가 복잡한 토지를 일단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토지 계약이 50% 이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 부분도 토지 계약이 95% 이상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좀 가입 부분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면 50% 하고 이 이후에 95%까지 요 45% 되는데 몇 년 걸릴지 몰라요. 이게 뭐 4년 5년 이상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조합도 웬만하면은 좀 보류를 하시고 지켜보시고 나서 토지 계약이 그래도 95% 이상 완료되고 나서 좀 가입 여부를 그때 가서 좀 결정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예, 나중에 마음고생 많이 하십니다. 잘못하시면. 예,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공사 부분입니다. 시공사. 자, 시공사 부분은 무엇이냐? 우선 보편적으로 아파트들이 뭐 이제 메이저라든가 뭐 일반 우리가 아는 많은 시공사들이 있을 거예요. 브랜드들이. 그런 시공사 외에 처음 듣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뭐 시공사가 아예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 그 시공사 섭외가 어려워서 우선은 이름만 대여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나중에 뭐 조합 설립 인가 나고 나서 총회를 통해서 시공사를 그때 가서 선정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조합원 뭐 추가 분담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입 전에 설명을 듣고 가입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건 왜 그러냐? 우선 토지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좀 문제가 있거나 사업 추진이 조금 어렵다, 만만치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공사들이 자기네 브랜드를 안 주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진짜 나중에 조합원들을 위해서 조합 설립인가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저기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도 있는데, 예,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예, 대부분 시공사 섭외가 안 돼가지고 초반에 조합원 모집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좀 선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물론 나중에 선정한다는 거면 그때 되면은 토지 확보도 뭐 95% 이상 돼 있고 조합원도 뭐 7, 80% 이상 모집이 돼 있으면 이렇게 안 들어올 시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게 조합 사업의 매력이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돼 있고 뭐 사업 가는 데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근데 초반에 이제 뭔가 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물론 토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가입할 당시에 추후 혹시 시공사들이 선정이 안 되는 건 없겠지만 뭐 변경이 된다든가 시공 부분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언제까지 기한까지 문제가 생기면 그 탈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좀 확인을 요청할 좀 필요가 있고요. 확인이 그 필요가 있고 요즘에는 또 뭐 저기 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조합원들 위주로 좀 법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조합 설립인가 난 다음에 뭐 2년 내에 그 사업계획 승인 접수해야 되고 뭐 3년 후에는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돼, 그 조건이 안 되면 조합도 해산할 수 있는 이런 법적 요소가 좀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다음에 그 3년 이내에는 그 사업계획 승인이 나야 되는 이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조합에 가입할 당시 얘기해서 나중에 뭐 이렇게 좀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문제 없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런 안정장치를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 관련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조합 가입 전에 뭐 조합 신고 완료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주택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단 그 모집 공고를 확인해서 업무 대행사가 당연히 이제 뭐 주택 면허라든가 뭐 이제 자격이 있는 업체가 들어오겠지만 업무 대행사 이름을 보시고 실적 사항을 한번 좀 물어보세요. 이 조합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어디 성공 사례가 있는지. 그래서 그 모집 공고는 당연히 내야지만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업무 대행사에 대해서 실적 사항을 한번 좀 그 체크해 보시라고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사항을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됐습니다 뭐 하면서 이제 앞으로 쭉 갑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럴 경우에 당연히 필증을 확인해야 되고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 몇 세대 공급에 조합원이 몇 명이 모집돼서 물론 50% 이상이지만 뭐 1000세대 중에 600명을 모았는지 550명 모았는지 그러면 이 이후에 추가로 조합원을 몇 명까지 최대한 모으고 일반 분양을 몇 세대가 갈 건지를 한번 여쭤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일반 분양 가기 전까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조합원이 안 모이면 사업이 늘어지는 거예요. 땅값도 제대로 못 치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꼭 잘 따지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토지 계약률이 몇 프로가 돼 있는지 현재 몇 프로가 돼 있고 확보율이 아닙니다. 계약률입니다. 그래서 계약률이 몇 프로가 돼 있고 예정일이 언제인지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좀 확인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 부분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합원 모집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보통 그 1차 조합원이 모집이 완료됐고 현재 뭐 2차 조합원 모집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체크사항으로 1차 조합원의 계약서들이 다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조합원들이 보통 1차 조합원 모집하고 2차 조합원, 3차 조합원을 구분해서 모집을 하는데 계약서들이 다 다릅니다. 겉에 뭐 빨주, 노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색깔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게 다 표기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조합이 1차가 모집이 됐고 2차 조합원을 모집하는지에 대해서 기존 조합원 1차 것 좀 봐봐라.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별도에 한번 체크하셔서 진짜 2차 조합원을 모집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고 마찬가지로 조합원 모집률이 현재 몇 프로냐 그 다음에 일반 분양 가기 전까지 전체 조합원 예정 모집가에 현재 얼마가 돼 있는지 그다음 추후에 얼마 정도 기간에 끝날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그 기간 동안 조합원을 모집을 못하면 탈퇴를 할 수 있게끔 별도의 그런 부분도 좀 안전장치를 걸어달라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조합가입 설명 확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7월에 또 새로 이제 법이 개정이 된 건데 아주 좋은 법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그 국토교통부에서 그 조합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라고 별도 그 양식을 만들었어요. 여기 양식에 보면 토지계약 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합원 자격 현황이라든가 기타 뭐 정말 조합원이 가입해야 될 때 알아야 될 핵심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조합 쪽에서는 조합 가입 전에 조합원들한테 다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합원이 확인했다는 다 체크를 해야 돼서 이거를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돼요, 조합원은. 그래서 이런 그 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에 대해서 작성 요청을 하십시오. 법 개정 전에 조합은 사실 그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에서 재량적으로 하는 거지만, 물론 이제 법 개정 이후에 뭐 최근에 조합 가입 하는 것들이야 당연히 이런 확인서를 작성을 하겠지만, 기존 조합에 혹시라도 그 가입을 하셔야 되는 조합원들 경우에는 지금하고 똑같이 그 조합 가입 설명 확인서를 줘라, 난 이걸 작성해야겠다라 그래서 요청을 하십시오. 예, 꼭 요청을 하세요. 예, 요청을 하시고 나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임의 분양이라고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조금 좀 민감한 얘기인데, 보통 임의 분양이라는 거는 그 29세대까지입니다. 일반 분양할 때. 그러니까는, 주택법에 보면은 그 공동주택 경우에 30세대 이상부터는 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보니까 그 모집 공고를 통해서 청약을 받아갖고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지금 여기에 말하는 임의 분양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임의 분양은 아니고요. 자, 예를 들면, 500세대를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조합이. 500세대를 공급을 하는데, 그 중에 뭐 400명은 조합을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100세대를 본인들은 청약을 받아서 일반 분양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계획이 잡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길가를 가다가 모델하우스를 봤는데 위치가 괜찮아서 한번 들어갔어요. 상담을 받았는데 이게 조합 아파트인 겁니다. 근데 본인이 이 조합원 자격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자기는 본인이. 근데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이 나중에 그 일반 분양 할 거에 대해서 그 선착순 분양으로, 그러니까는 만약에 청약 미달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임의 분양 형식으로 선착순 분양 진행하면서 바로 빼주겠다. 만약에 동호수가 자기가 본인이 결정한 이 호수가 만약에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거를 해지를 처리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임의 분양, 그러니까 선착순 분양 형태로 해가지고 간혹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조합이 사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조합에서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합원을 모집을 했으나 토지비가 많이 인상이 되고 기타 사업비가 좀 많이 나가서 그 분담금이 부족한 상태예요, 현재. 그러니까 조합에 뜰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런 그 부적격자라도 받아가지고 조합원으로의 그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분양 금액은 조합원가로 줍니다. 조합원가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합에 만약에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다면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나중에 혹시라도 뭐 사업이 가서 받는다 그래도 결국은 뭐 계약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들어갔네, 뭐 6천만 원 들어갔네, 이거에 그냥 아무 이자 없이 조합에다가 그냥 대여했다가 나중에 그냥 돌려받는 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가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모든 조합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일부 조합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보고 그 사업 주체 입장에서 이제 해봤던 쪽에서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얘기를 받으신 일반 조합원 분들에 대해서는 가입을 하지 마십시오. 네,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지내 상가 부분에 대해서도 그 조합원을 모집하는 중에 단지내 상가를 또 분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것도 당연히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비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으로 절대 이거는 가입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네,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입비 반환 상황입니다. 네, 이거는 뭐, 이것도 이제 작년에 다 그 신설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또 저한테 질의를 해 주셨는데, 12월 11일, 작년 2020년 12월 11일부터 이제 가입하시는 조합에 대해서는 30일 동안 그 예치를 해 놓고 나서 내가 이거 안 할래? 그러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자, 문제는 그 전에 가입했던 조합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실 그 조합 재량입니다. 조합 재량이에요. 물론 신탁사마다 또 차이가 있어요. 그 뭐 환불해주는 신탁도 있고 안 해주는 신탁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합의 재량인데, 자, 만약에 이 신설되기 전에 이 조합에 가입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도 개정 후에
개정 후에 그 환불될 수 있는 조건하고 마찬가지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만약에 꼭 가입을 하시겠다 그러면 그 조건으로 가입하십시오. 이거를 안 해줄 이유가 없어요, 조합에서. 개정 전이라고 우리는 뭐 조합 그 변경 전 조합이라 아예 안 됩니다. 이런 조합은 가입하지 마세요. 예, 의미 없는 거고, 본인들이 떳떳할 것 같으면 이런 거를 안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 조합에 가입을 만약에 하시더라도 개정이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일 조건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공개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작년에 물론 신설된 건데, 제가 예전에 했던 것들은 저희는 다 자료 공개 해드렸어요. 이것도 사실 뭐 기존부터 해왔던 건데, 조합마다 또 특성이 있고 공개를 안 하는 조합이 있다 보니까는 이거를 이제 법률적으로 좀 강화를 한 거죠. 그래서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서 정보 요청을 하시고, 현재까지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 추후에 내용이 좀 다르다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예, 뭔가 좀 안전장치를 뭐 좀 받아 주십시오. 예, 받고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정보에 대해서도 홍보관이라든가, 홍보관에서 뭐 그 조합 쪽에서 바로 이렇게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조합 홈페이지가 있으면은 조합 홈페이지, 뭐 인터넷 등에 정보 공개가 잘 돼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 나서 조합에 그 가입하시고, 이러한 그 위험 요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 한번 쭉 따져보시고 체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입을 하시면 아무래도 나중에 좀 마음고생을 덜 하신다, 혹시 문제가 되시더라도.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그 지역주택조합 위험 요소 구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